지금 앞에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누구를 지목해서 이렇게 몰든 의견을 추가로 듣고 싶다 이런 건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서의 그 시간 메리트를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수경 팀장님 지정 토론 듣겠습니다. 네, 5분인 거죠? 5분으로 여기 써 있습니다. 제가 4분 하면 더 좋은 거죠. 뭐 네. 편하신 대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경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는 미디액트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운동 몸에 10년 정도 이렇게 마을사업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두 가지 고민, 왼쪽 팔에는 미디어에 대한 고민, 오른쪽 팔에는 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좀 고민이 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다양한 고민들이 너무 남일 같지 않게 막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특히 허경 국장님의 마지막 나가며가 저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도 실천을 이어오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을 해오시는 활동가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요. 4분 안에 저는 좀 간단하지만 송덕훈 국장님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해주시는 분들 공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씀, 그리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명제 자체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다만 성과가 무엇일까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있었을까, 그런 증명이 좀 필요한 시기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제가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큰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연구가 지금 존재를 증명하는 연구예요.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는 연구. 사회혁신 영역의 다양한 조직들이 모두 다 우리의 소셜 임팩트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기관에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역시 현재의 성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다수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의 여러 가지 층위들 중에 개인과 개인 다음에 이제 주민 모임,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약간 이렇게 규모를 좀 중심으로 한 구분들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해주시는 이야기들은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레벨에 거의 대다수 머물러 있고, 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학기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마을미디어 사업에서는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에 좀 지원 대상이셨던 분들이 공에 아마 그러한 씨앗기 영역, 씨앗기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여와 즐거움, 체험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성장과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것에서 많은 즐거움,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의미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 공익, 마을 공공에 있어서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느냐에 대한 증명, 증빙 연구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한편으로 좀 들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마을지원 사업의 성과 측정 연구,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 이런 연구가 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마을 미디어 영역의 부문 특성 지표를 개발하려고 올해 고민을 했었는데, 마을 미디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좀 모시고 어떤 게 마을 미디어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하시고 이 활동을 하시는 거냐라는 걸 여쭤봤을 때, 마을 미디어 사업이 아니면 절대로 마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도출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뭐냐면 기록, 아카이브, 마을 의제 발굴, 마을 의제 확산.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 미디어 활동을 통한 자기 성장이라던가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말씀을 해주는데, 그거는 다른 마을 사업에서도 공이 다 성과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한 4가지 지점이 마을 미디어 사업의 핵심적인 성과 지표, 그리고 마을 미디어 사업의 소셜 임팩트 같은 것을 측정한다고 하면 핵심적인 목표 같은 것으로 좀 설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서,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그런 연구 사업을 좀 전국 단위에서 아니면 서울 단위에서 좀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는 바고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 지속 가능성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속 가능성이 이제는 우리의 족쇄인가? 약간 이런 고민마저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위가 우리를 너무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잠깐 언급하긴 했었지만 마을 미디어를 어떤 체험과 즐거움의 수준에서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차원에서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 마을 미디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양자가 상상하는 지속 가능성 굉장히 다를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유형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로 모두 포괄되고 있어서 향후에 각각의 영역에서 혹은 각각의 레벨에서의 어떤 의미나 지속 가능성, 실제적인 지속 가능성의 전략을 구상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걸 좀 유형화해 보고 각각의 레벨에서 꿈꾸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각각의 레벨이 모두 다 정말 지속 가능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발칙한 상상이나 좀 토론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중간지원 조직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발표해주신 분들이 공히 중간지원 조직의 안정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중간지원 조직의 지속 가능성은 누가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간지원 조직의 안정화가 만약에 행정에서 주는 어떤 일정한 지원금을 통한 안정화라고 하면 그것만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간지원 조직이 없어 보여요. 이게 제가 그런 중간지원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을살이 작은 연구라는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그 성북구의 와보숑 TV에서 와보숑 TV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연구를 스스로 하셨었어요. 그 스스로 연구하신 것에서 세 가지 핵심축, 아까 이제 양승혁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표현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핵심축으로 세 가지를 연구 결과로 도출하셨더라고요. 하나가 주민 기반의 지속 가능성, 다른 하나가 공공 지원 기반의 지속 가능성, 다른 하나가 사업 기반의 지속 가능성이더라고요. 이 중에 중간 가운데 공공 기반의 지속 가능성은 예를 들면 공적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전체 지원 예산 규모의 100를 100이라고 쳤을 때 50%는 그걸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나머지 50%는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 30% 플러스 주민들에게 회비를 받는 것 20%라고 해서 총 100%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보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실천 전략이라던가 실천 목표 수치 같은 걸 이제 막 정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걸 보고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도 예를 들면 행정의 그러니까 지원은 한 50% 수준이 적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의 안정화가 필수적인 요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이 행정 지원이라고 하면 저는 좀 위태로운 것 같고요. 좀 다각도로 좀 여러 가지 풍부한 지금 보기를 두고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구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우리 이동현 교수님 지정 토론 듣겠습니다. 예. 좀 계속 거듭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미디어 전문가가 아니긴 한데 서울시의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를 우연하게 책임을 맡게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게 오늘 말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할 얘기가 바닥이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이지훈 센터장과 존경하는 허경 활동가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할 얘기가 없어서 마지막이길 바라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 운동은 영원하다. 그것이 형식과 방법이 바뀔 뿐이고 아까 지속 가능성 얘기에 대한 관점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로서의 어떤 그 사업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디어 운동은 지속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마을 미디어 사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고요. 박원순 시장이 뭐 영구 집권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를 다른 시장이 오거나 또 보수 정권이 서울시를 장악하게 되면 정리 1순위가 제가 보기에는 혁신 정책하고 그런 마을 정책 두 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마을 미디어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미디어 운동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미디어 운동은 영원하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봐왔던 80년대 독립영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언제나 늘 일관됐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준 감독님도 사실은 정말 드물게 몇 안 되는 그 일관된 미디어 운동가이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과 전략적으로 기능 제한해야 될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미디어 운동은 지속돼야 하지만 마을 미디어 사업은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실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할 때 이제 그 마을과 이제 미디어가 결합된 게 마을 미디어인데, 그 마을은 뭐 또 큰 틀에서 얘기하면 도시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시 재생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고거 도시 재생의 아주 작은 버전은 마을 재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보통 이제 그 굉장히 우려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뭐 마을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말로 쓰고, 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쓰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저는 오히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싶고 또 마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마을 미디어 운동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허경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도입부, 도입부의 그 약간 암울한 우울한 그 결말로 끝나는 약간 좀 디스토피아 영화의 제목 같은 시나리오 같은, 그게 바로 저는 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을 암시하는 실제적인 스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그 결과적으로는 미디어가 그 도시 재생, 그러니까 예술이 문화가 도시 재생의 중요한 어떤 그 활성화의 역할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가지고 예술가가 쫓겨나듯이 마치 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 같은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그 미디어 운동가들은 보통 미디어 자체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 대상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커뮤니티를 하는 방법으로서의 미디어를 이제 굉장히 방법으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좀 습성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 드리자면. 실제로는 사실 마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미디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마을의 커뮤니케이션이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을 미디어가 그 마을의 그 주체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얼마나 깊게 고민하고 또 깊게 관여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그 교훈과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미디어를 매개로 한 마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발언이길 바라면서 저는 어쨌든 이건 그냥 정말 외교적 발언이 아니고요. 뭐 각 구에 25개 구에 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없는 구 없잖아요. 왜 마을 미디어 센터는 각 구에 하나씩은 없어야 되는가? 뭐 사람이 요즘 뭐 책을 많이 읽기도 한다고는 하지만 뭐 거의 미디어를 끼고 살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사회적 삶에 있어서 미디어가 주는 역할은 뭐 책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결정적인데,
도서관이 구에 하나 있는데 왜 마을 미디어 센터가 일종의 미디어 도서관으로서의 마을 미디어 센터는 왜 하나 정도 있을지만 건 왜 안 되냐? 그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조례 제정도 그렇고 뭐 마을 미디어 사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좀 양적으로 확산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25개 자치구에 마을 미디어 센터 하나씩은 넣자 반드시. 예. 그런 좀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그 운동의 주체인 이 미디어 운동가들이 결과적으로는 안가박하게 어떤 그 플레이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또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미디어 교육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매우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우경화되어 있고요. 마치 요즘 광화문의 시위꾼들이 거의 다 일베나 극우로 채워졌듯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미디어 교육의 상당 부분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그 미디어 단체들, 굉장히 우경화된 미디어 단체들이 그 자본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는 어떤 이 문화적, 정신적, 뭐 이념적 그런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그 교사들을 매개로 한, 학부모를 매개로 한 사람들이 이제 그 미디어 운동 단체라고 조직을 해서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 매체나 또 현장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다는 보지 못했지만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미디어 운동의 어떤 그 내용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매우 보수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좀 진보적인 미디어 교육이 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생각이고, 물론 방통위나 영진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는 물론 있지만 좀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좀 최선의 어떤 그런 선택지를 활용해서 진보적인 미디어 교육이 좀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좀 적어도 서울시 쪽은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 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들으셨으면 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서두의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했는데 그런 내용은 마지막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막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되면 그 앞에 토론하신 분들이 한 1분, 2분 정도씩 짧게라도 그 마무리 발언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상 여기를 먼저 확보하기보다 그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꼭 지금은 뭐 질문보다는 의견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뭐 성함하고 뭐 활동하는 거 이렇게 잠깐 해주시고 발언을 해주시면서 뭐 누구를 가리켜서 질문하셔도 되고 전체한테 의견 이 자리에 게시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언 요청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요. 최진 RTV 기획실장님께서 의견을 내시겠다고 지금 맞죠? 예. 어디 계신가요? 아, 예. 마이크를 그러면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잡게 돼서 네, 저는 ITV에서 왔고요. 아까 성덕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ITV, 그 ITV 맞습니다. ITV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아마 마을미디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ITV 시민방송이고 ITV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오긴 했지만 아까 그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되게 좋은 여러 가지 현황이나 그 의제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ITV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케이블 TV, PP, 그러니까 방송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방송국이라고 하면은 다 갑질하는 방송국이죠. 뭐 자기 목소리만 내고 정보 이야기를 내고 시민들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고 이런 방송국 일색인데 저희는 절대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국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퍼블릭 액세스에 정말 충실한 방송국인데요. 그동안 좀 ITV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컨텐츠 수급에도 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좀 후지고 좀 그런 이상한 잘 나오지도 않고 뭐 ITV가 뭔지 저게 그런 방송국이라고 사실 현황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편성 PD를 맡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마을미디어에서 이제 나오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요. 제가 어디에 계신지 알면 가서 이제 컨텐츠 좀 제발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직원들이 별로 없다 보니 바빠가지고 뭐 찾아뵙지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아침 9시에서 한 3시간 정도는 각 단체에서 주셨던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동의를 받은 작품들을 틀고 있어요. 저희는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그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주신 영상은 그냥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정말 간단한 영상들도 있고요. 뭐 HD 아니어도 되고 심의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떤 영상이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국이지만 절대로 갑질하는 방송국 아니고요. 각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그런 컨텐츠 그리고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모인 영상들을 최대한 저희 방송국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데서 함께하는 플랫폼이 좀 되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갑자기 뜬금없지만 잡게 됐습니다. 예. 저희 그 검색 엔진에서 그냥 시민방송이나 ITV 치시면요 매우 후진 홈페이지에 나오지만 이제 다시 보기 서비스도 내년에 좀 시작을 할 거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발 부탁인데 콘텐츠를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제 꿈이 뭐냐면 강북 FM 라디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도 되게 유명하니까 그래서 제발 콘텐츠를 가지고 오셔서 이거 낼 수 있으니 제발 이 황금 시간대 우리한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을 듣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에 편성비 1시간 고정적으로 제가 들릴 수 있거든요. 편성권이 저한테 있거든요. 제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좀 콘텐츠 많이 밀어주시면 저희 그냥 돈도 안 받고 돈도 못 드리지만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사회자가 하는 일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는 게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신지 열의는 있으나 이때쯤이면 마무리 좀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무언어나무 지금 읽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강렬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자제하시는 이때쯤 되면 자제를 많이 하시는 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혹시 의견을 좀 오늘 나왔던 주제나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 마이크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그 암울한 허경 국장님 발표 속에 등불처럼 빛났던 그 대구 모임 그 주역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왔고요. 오늘 예정에 없이 연락도 안 하고 와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대구가 이제 그 7월 7일자로 광역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정책이 시작되어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로 출발을 했고 저는 센터장을 맡아서 지금 소임을 맡아서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마을 미디어 활동들 공부하러 온 자리고요. 들으면서 이제 가슴이 다시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미디어랑 공동체가 만나고 시도한 흐름들은 아까 허경 선생님 발표해 주신 자료에 그 지난한 진짜 온몸을 다한 이런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정책의 큰 흐름에서 지금 가고 있는 미디어 활동,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흐름들은 최근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사실 저는 공동체 활동의 목적이 저희가 가진 시민의 자치권, 행정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몇몇의 저희가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이 이것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저희가 시민의 자치권으로서 지금 만들어온 역사가 공동체, 마을 미디어 이런 속에 녹아져서 지금 가고 있다. 최근에 대구가 이제 광역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정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대구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대구는 정책적으로든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대구의 정치적 상황들 다 아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풀뿌리에서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꿈틀꿈틀대면서 풀뿌리 활동들을 진행해왔고 그 흐름들의 밑바탕 속에서 정책이 또 가고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 이 미디어 정책 사례들 들으면서 시장이 바뀌는 시장은 사실은 시민이 뽑은 대표자죠. 저희들이 가진 자치권을 좀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심부름일 뿐인 거고요. 좋은 시장을 뽑아서 저희 시민들이 자치권과 시민들에게 권력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게 뽑는다면 저희가 꿈꾸는 어떤 삶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꿈꾸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가고 대구가 하고 있으니까 서울은 더 많이 10년, 20년 더 그런 모양과 희망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숫자를 제한하는 게 참 그런데요. 한 분 정도 혹시 더 있으시면 예, 우리 또 맨 뒤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을미디어 도봉인에서 온 나윤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나이가 지금 20대이고 지금 마을미디어를 주축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40대, 50대 장년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여기 보시다시피 충분히 이제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젊은 층들도 있고 그렇게 충분히 마을미디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지원되는 방향을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방송국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체 여러 가지 5개 형태로 그렇게 지원되는 거에 반면 저희 이제 20대들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지원 정책이 아직까지 없는 게 확실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독립성, 그러니까 재정적 독립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그 정책이라는 게 확실한 이제 답이라는 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20대들이 앞으로 마을 미디어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 솔직히 이제 마을 미디어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젊은 층들이 좀 더 이렇게 마을 미디어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더 주축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20대들을 이렇게 마을 미디어에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저희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성함이 아까 나윤석입니다. 나윤석 씨. 예, 그 이제 그 오늘 토론하신 분들 그 뭐 순서상 이제 서울 그 이준호 선생님 맨 마지막 하시고요. 이야기하셨던 거꾸로 순서로 허경 국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 하는데 정말 발언 시간은 한 1분에서 2분 사이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나윤석 씨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의무답변을 모든 분들이 짧게라도 멘트를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 활동에서 20대들이 마을 미디어 활동에 참가하면서 마을에 이렇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없다. 고민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겠다 있으면 뭐 솔직하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시오. 예. 본 얘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전 또 몇 가지 사례를 다니면서 본 사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아까 이제 미디어 교육 그 말씀하셨는데 제 발제물도 각주에 뭐 간단히 적어놓긴 했는데 최근에 경기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방송국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교육은 학교 내로 미디어 교육을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근데 경기교육청의 청소년 방송국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중에 학생들은 항상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받고 스마트폰을 뺏기는 주체였는데 교육의 3주체 중인 하나인 학생들도 직접 발언할 수 있게
다양한 조건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활동의 취지를 갖는 게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경기교육청에서 잘 되면 또 다른 교육청으로 이렇게 점프될 수 있게 또 다양한 연계가 있을 거라 뭐 그런 활동들도 사실 많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청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20대를 편하게 보내가지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한 가지만 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창업과 뭐 창조경제 이 정책에 대한 제 판단 기준이 없긴 한데 성북의 염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주로 했던 20대, 3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인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마을 방송이 늘어나면서 염 엔터테인먼트의 사회자는 모든 마을 미디어 사업의 사회자로 초대되면서 매출을 올리고 계시고 그래서 뭔가 창조경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의 문제는 별건으로 하고 마을 미디어와 관련한 다양한 창업 역할들을 찾아내면 성북에서 염 엔터테인먼트가 엄청나게 주가가 높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하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건 좀 섣부른 얘기일 수 있긴 한데 관악 FM 안병태 대표가 오늘 안 오셨는데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가 충청남도하고 어떤 거를 아주 초기 기획을 하고 있냐면 충남에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같은 거를 자치구마다 다 만들되 또는 마을 방송국을 만들되 그 사업과 청년들의 이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그 마을 미디어 활동하는데 청년들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게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일홍 간사님. 예. 네, 진격의 나 PD님이시군요. 저희가 지역에서 이 청소년 직업 체험을 한두 군데 학교랑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학교들에서야 이제 지역 내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오시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직업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마을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도 와서 물어봐요. 돈은 어디서 벌어? 이렇게. 그 친구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참 유지되기 어렵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마을미디어가 안정적으로 돼야 우리 20대 분들의 마을미디어 활동도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냥 사실 뭐 딱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냥 마무리랑 섞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마을 미디어 활동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없잖아요. 아침에 나갔다가 특히 20대 분들은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20대의 마을 미디어 활동 참여도 이제 이런 부분들 20대의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안정화돼야 사실은 마을미디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마을 공동체 활동이든 아니면 마을 미디어든 사실은 기존에 어떤 존재해왔던 운동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 미디어 운동에 기댄 측면들이 있고 마을 공동체 활동 마을 만들기라고 이름 지어지기 전부터 다양하게 지역에서 존재해왔던 운동이 서울로 치자면 박원순 시장이라는 행정을 만나서 일정하게 만들어진 활동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데 결국에 그 고민이 남겨지는 곳은 좀 민간 시민사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선출직의 특성상 자기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은 그 선출직이 누구냐 이와 별개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라는 특정한 시기를 만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이든 마을 미디어 활동이든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게 있었다면 저는
근데 이미 이제 지금은 흔히 서울인 박원순 이후를 흔히 시민사회 영역에서 말공동체 진영에서 마을미디어 진영에서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저는 그 측면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게 뭐 마을공동체 활동도 그렇고 이걸 왜 계속 지원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뭐 3년 1몰제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영역이면 행정에서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기대 아니면 그 논리에 기반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이라기보다 실제 그동안의 활동, 그동안의 운동적 성과, 그다음에 이 박원순 행정부라는 이 시기에서 만들어낸 성과들 이것들을 가지고 시민사회 영역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지속 가능성을 박원순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살아남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수진 소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부산에서 아까 그 신문 위주로 이제 마을 미디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몇 소수였지만 진행되고 있는 마을 미디어는 라디오나 팟캐스트인데 라디오는 특이하게도 저희 부산의 라디오는 노인분들이 만드시는 복지관 중심으로 마을 라디오가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팟캐스트인데 아까 질문하셨던 바로 젊은 친구들이 하는 팟캐스트가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마을 미디어로 분류되는 팟캐스트인데 되게 특이한 2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부달라라고 해서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제가 작년에 했던 반송의 달콤한 라디오라는 부산 지역에 있는 반송이라고 굉장히 마을 공동체가 아주 꽃피우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했던 마을 미디어 교육이었는데 멤버가 자연스럽게 교체되면서 이 친구들이 반송을 벗어나서 좀 넓은 물에서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름을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로 바꾸고 이제 라디오를 만들고 계세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면접을 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서로 하겠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친구들의 목표는 라디오라는 아날로그 매체를 좋아하는 대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기획한 그 팟캐스트는 자기가 기획하면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획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서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과 이제 마을 미디어 조사하면서 만났을 때 실제로 그 친구들은 그야말로 그냥 라디오가 재밌어서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내용도 뭐 팝도 하고 연애 상담소도 하고 막 이랬는데 마을 미디어 책 때문에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하는 활동이 마을 미디어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그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뒤로 이 친구들의 팟캐스트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동래구 특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더니 동래구 특집, 해운대구 특집에서 지역과 관련된 아이템을 찾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연애상담소 안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모아서 한 청년상담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아이템들을 막 바꿔서 너무 신기했는데 자기들도 라디오를 하면서 이게 혼자 하는 게 1인 방송이 아니고 집단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공통의 주제를 계속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활동들의 내용들을 바꿔가는 그런 경험, 신기한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이제 불량식품이라는 팟캐스트인데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지역의 실업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 비롯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으면 패배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순간 지역에 있는 그 이야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출연해서 뭐 약간의 어떤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지역에 또 관련된 이슈, 뭐 저희는 지금 생태학이나 그 고리 원전 문제가 되게 커서 그런 노동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또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또 조언해주기도 해서 약간의 그 팟캐스트가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팟캐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 팟캐스트가 지금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뭘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사실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청년들을 도움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뭐 어떤 정책적,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해주고 필요한 그 인재들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아마 뒤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끌어주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실제로
마을에서 라디오 하는 친구들 중에 양성 과정에 온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삶의 그 지표로 삼는 것과 맞다면 이런 미디어 활동들이 저는 경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 미디어를 해본 경험자들이 마을 안에서 미디어 교육을 했을 때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길들을 밝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귀에 많이 남는 얘기가 아까 김수경 선생님이 마을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아카이브도 말씀하셨고 기록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마을 미디어를 하면서 저도 느끼는 게 처음에는 마을 미디어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왜 마을에서 바리스타나 무슨 뭐 그 예쁜 팝 글씨 쓰기 수업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전화 와서 마을 미디어 교육해달라서 너무 기뻐서 가보면 그런 프로그램 하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상도 유행이니까 한번 찍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 이렇게 기획하시는 분은 오히려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막상 교육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해보면 찍으려면 뭘 찍어야 될지 정하셔야 되니까 마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 그냥 카메라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미디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공동체나 소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것이 가진 힘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동체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꾸려나가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쌓이면 마을 미디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오늘 KTX 타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수진 회장님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지금 청년 문제와 마을 미디어라는 제목의 한 30분짜리 라디오 특집 기획 방송으로 청년 사례 2개 이미 나왔고 전문가 코멘트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정리 발언까지 하나로 그냥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양승열 그 국장님. 예. 오늘 근데 제가 좀 굉장히 불우하게 언급이 돼서 그렇진 않고요. 아까 이제 그 2013년도에 이제 뭐 불가피하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12개월 동안 무급 활동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도 그것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청년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오히려 더 대전제는 뭐냐면 도봉에 지금 윤석님이 계시는 도봉엔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항상 열려 있고 언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언제나 녹음을 할 수 있고 윤석 씨 활동을 언제나 그냥 되게 탄탄하게 서포트할 수 있으면 그건 청년이든 청년이 아닌 누구든지 간에 되게 안정적으로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예, 지금 저희 동작 FM이 총 10편의 방송 중에서 20대들이 하는 게 이제 3편이 있는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꼭 청년을 타겟팅으로 해서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런 지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유입이 되는 거죠. 청년들이. 왜냐하면 이제 언제나 열려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예, 이제 그게 항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을 방송국이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게 가장 큰 전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우리 김수경 팀장님께서 뭔가 성과 의미 이런 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되게 들어요. 3년에 접어든 마을 미디어의 성과 의미가 뭘까? 그 중에서 사실 저는 가장 큰 것은 참여한 시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동작 FM에서 DJ 활동하거나 게스트 참여하거나 지금 청취하거나 이런 분들 정말 뭐 설문조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보기만 했고 듣기만 했고 읽기만 했던 미디어란 인식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마을 미디어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이렇게 성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또 그걸 가지고서 또 이렇게 지역사회상 다양한 또 이렇게 인파워먼트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미디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굉장한 그 성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발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윤영 팀장님. 저는 이제 수원에서 이런 활동을 한 지가 1년밖에 안 돼서 수원 자체에서도 미디어가 되게 낯설고 저희도 이제 수원 시민이 좀 낯설고 이런 상태인데 오늘 여기 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랑은 약간 이제 고민의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수원을 지금 특히 만들어내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정화를 꿈꾸고 계셔서 약간 지금의 고민의 포인트는 다르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어찌됐든 밟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외부 활동 많이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모자라는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센터 입장 아니라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런 자리에 좀 참여하셔서 같이 고민하고 밟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아직 수원에서 20대의 청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거리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키노트 이준 센터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어차피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저도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약간 뭐 중요한데 누락된 것 같은 몇 가지 좀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인데요. 아까 그 후경 국장님 얘기에도 그게 있었는데 마을 미디어를 전문가가 이렇게 주도하고 뭐 이렇게 하던 거가 아니라 이제 마을 주민이 직접 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 주민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뭐 이론적으로 있는데 현실은 초등 중딩 그 아이들을 둔 엄마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로 마을 주민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게 마을 주민인가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청년 얘기 나왔지만 청년들이 마을에 귀환하는 거, 예술가들이 마을로 귀환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입니다. 전문가나 지식인들이 마을로 귀환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마을을 바라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 마을 미디어가 이제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귀환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그 가치 평가가 좀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지속 가능성 이동현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지속 가능성하고 자생성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속 가능성 하다 보니까 약간 뭐 박원순 시장 교체되고 이렇게 영어 짓고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런 고민들 다 하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광주 그 민영배 광산구청장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 낸 책이 자치가 진보다 두 번째 정도 이번에 나온 게 내일의 권력인데, 그러니까 자치가 권력이다 뭐 이런 걸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파를 교체하는 차원의 게임이 있는 것 같고 시민과 지역이 작더라도 직접 권력을 가져나가는 그 지속성 이 두 축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 민영배 구청장의 이제 자기 철학이 담겨 있는 책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사실 마을 미디어가 뭐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남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아까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청년 우리 나연석 씨 질문 때문에 청년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마을 미디어 안에 이미 뭐 굳이 청년으로 범주하지 않더라도 뭐 청년 얘기가 굉장히 막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그래서 그 하나 고민은 아까 지금 허경 국장님 발표집에 있습니다. 그 사례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호주의 그 빅하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비영리 문화예술 공공개발 조직의 이제 일종의 창업자이자 총수인데 그 사람 인터뷰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할 때 아까 그 사람에게 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 얘기하면 마을 미디어에서 다루는 그 컨텐츠가 아까 컨텐츠 고민을 이제 우리 그 마포 본국장님도 고민하셨는데 주류 언론이나 이걸 닮아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진정한 거는 이제 중심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변화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다. 내 아주 가까이에 진정한 것들이 있다. 근데 그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예요. 이 사람 지론이. 근데 그걸 자꾸 평범하게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평범한 우리의 일상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전문가나 뭐 예술가나 기획자들의 정말 뭐 실수일지 모르겠다, 무덤일지 모르겠다. 그런 인용이 잠깐 이 자료에 있어서 그래서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우리 이웃, 뭐 주민들, 이웃의 이야기들이 진짜 과연 평범한 게 있는 건가? 그 각각이 얼마나 다 특별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고민도 앞에 나와서 그것도 계속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긴 시간 이제 마무리를 갈구하시는 동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 센터장님께 그냥 할 말이요. 짧게. 저는 사실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었어요. 근데 같이 토론 나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을 미디어가 지속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뭐 미디어 운동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미디어 운동이 없을 때도 마을에서 미디어 활동은 계속 있었죠. 그건 마을 신문들이 증명을 하고 있죠. 부산에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마을 미디어 운동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도 마을 미디어는 계속 지속됐다고 봅니다. 그럼 마을 미디어 운동이 지금 마치 라디오로 대변되는 것 같아 보이죠. 공동체 라디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을 미디어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봅니다. SNS도 있을 수 있고요. 동작에는 젊은 청년들이 페북을 이용해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마포에서는 마포의 청년 한 명이 망원동 좋아요라고 하는 동네 그룹을 만들었어요. 페북 그룹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000명, 3,000명 정도의 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는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마을 미디어가 어려울 수 있겠죠. 라디오가 어려워서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라디오가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마을 미디어를 찾아내고 그 마을 미디어를 만들어 나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라는 지평을 우리가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나. 굳이 꼭 라디오로, 굳이 영상으로 그걸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연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가 너의 존재를 증명해봐. 그럼 내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성과 지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 미디어를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근데 과연 중간 지원 조직에서 똑같이 행정과 똑같이 그래야 되느냐 하는 데서 저는 좀 의문이 주어지네요. 예. 포문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우리 저기 홍덕호 운영위원장님 말씀할 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가방에 뭘 막 집어넣으시다가 딱 중간에 오겨 다시 꼭 필요한 말씀을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준 센터장님 하시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시고 프로 패널도 같이 선언해 주십시오. 네, 빨리 끝낼게요. 네, 먼저 일어나지 마세요. 네. 할 얘기 많지만 짧게 그냥.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이 미디어 운동, 미디어라고 하는 영역이 원래 저는 탈춤 운동하고 막 그랬거든요. 탈춤 추고 그러다가 이 영화가 너무 나중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넘어온 케이스인데, 사실은 거의 한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아까 이제 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디어는 열려 있는데 아무도 사실은 보수적인 분들은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종편이나 뭐 다 떠들어 주니까. 전 세계 대부분에 열려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동체 미디어들이 대부분 되게 진보적인 미디어 매체로서 성과를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매체들은 너무 많으니까 답답한 거죠,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그 미디어 자체가 가져다주는 경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그냥 툭 보기만 해도, 그냥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도 많지만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를 한번 툭 던져만 보더라도 이렇게 터지듯이 나오는 게 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본능적으로 대처하듯이 저는 현대사회가 이렇게 고도화되고 발전해될수록 이게 파편화되고 고립화되어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예전에 공동체가 살아있는 시대에 우리가 위기를 느끼나요?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청년들이 불안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점점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점점 앞뒤 무서워지고 지나가는 뒤에 따라오는 남자가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찾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미디어 활동이 그것을 더 촉진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디어는 더 넓어지고 깊어질 거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디어가 운동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마을 미디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과 감시의 기능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 거야, 그렇게 당연하게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전망이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아까 이제 그 이동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회가 대단히 많은 뭔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요구의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갖춰나갈 건가의 문제가 따라오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한 것과 더불어서 제가 기본권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투쟁이 될 거예요. 굉장히 긴 싸움이 되긴 할 텐데요.
이것들을 천천히 갖춰 나가는 싸움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인식을 확장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걸 계속 막을 거예요. 마치 공교육이라든가 내지는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막아오는 세력이 존재하듯이요. 근데 미디어는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경험의 폭들을 가져다 줄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지금 위험 사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싸움이 될 텐데 저는 그 싸움이 매우 우리 조건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가져다 줄 거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아까 호주 얘기를 잠깐 했는데 2008년에 RTV 주최로 해서 국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 호주에 좋은 분의 연구 노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호주의 공동체 방송의 시청률을 조사를 해봤대요. 기관에서. 근데 되게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층의 시청률이 해마다 계속 한 3-4%씩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기존의 미디어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걸 찾는 것도 있지만 되게 편하고 계속 실수하고 떠듬고 뭐 이런 것이 주는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퀄리티 문제를 얘기하자면 누가 보겠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렇게 꽉 짜여져 있는 시스템에서 있는 것에 이미 식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비트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거 막 사람들 보잖아요. 저는 그 균열들을 이미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삶 자체를 옥죄고 있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서의 균열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그 균열을 오히려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 경험들은 더 확대되어 나갈 거다. 그래서 허경 국장이 얘기했던 대로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나서지 않아도 이제는 그 위험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은 경험의 장으로 뛰어들 거고 그거를 판을 벌려놓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10년 전에 미디어센터 설립 운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모였던 경험이 기억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그때보다 훨씬 더 이른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조직하면서 바로 옆에 사람들과 하는 그런 어떤 더 광범위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지금 앞으로 조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호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